잖아요. 원가에 가산한데 이거 굳이 같은 문제는 하나에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요거 있죠. 여러분들 무상 취득했을 때 자산 수중 이익,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채무 면제액 있죠. 그거 회계처리 배웠잖아요. 운용할 때 그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가끔 가다 한 번씩 내요. 1년에 한두 번씩. 채무 면제액 나왔지만 자산 수중 이익도 한 번씩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볼게요. 당사는 만기를 은행 나왔어요. 좋아요. 만기를 은행 거래처 챙겨야 돼요. 장기차익금. 돈 빌렸어. 2천만 원 중에서 내가 빌렸는데 만기를 은행부터 1,9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상환하고 나머지는요. 금융기관에서 면제받았대요. 아니 은행에서 면제해줬다고 100만 원? 은행은 뭐 그저 왜 해줬을까요? 당연히 채권 채무 재조정 해줬다 이거죠.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미리 선수를 쳐서 야 1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1,900이나 좀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숨통이 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심한데 얼마 깎아주지도 않았네. 그죠? 한 20-30분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부채를 갚은 거 아니에요? 1단계 더 갈게요. 부채 세고 해볼게요. 그리고 거래처 챙깁니다. 만길. 그리고 돈은 얼마 줬어요? 1,900. 그리고 돈분계, 2단계 돈분계. 그 100만 원의 정체는 뭐죠? 채무를 면제받았잖아요. 그때 채무 면제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챙기잖아요. 제가 현금, 예금은 거래처 달지 말고 수익 비용도 뭐예요? 거래처 달지 말라라고 기억하시죠? 현금, 예금 달지 않고요. 수익 비용 안 단다 했잖아요. 물론 재고자산, 투자자산, 그죠? 여러분 알고는 유형, 무형 안 달아요. 그런데 요건 알아야 되죠. 예금 안 단다. 채무 면적 수익 안 단다. 알겠죠? 그렇게 거래처는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보통 예금이, 그죠? 만기론에서 우리가 지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은행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하시고요. 달면 어떻게 됩니까? 달아도 감점을 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 14번 볼게요. 주식에서 동국이 나왔네요. 동국이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왜, 요번 회차에 임차 보증금에 대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동국이 나왔죠. 그러면 거래처를 달아야 된다고요. 소의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차보증금 중 10월 1일 지급한 계약금을 제한 100만 원을 보통에 지급했다.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1,500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500이잖아요. 그죠? 1,500 지금. 근데 예전에 지급한 게 있었잖아요. 계약금. 계약금이 뭐죠? 물건 살 때 미리 준 거 계약금, 선급금. 이것도 선급금이에요? 선급금을 예전에 얼마 줬다고 500을 줬으니까 빠지잖아요. 선급금은 언제 없어집니까? 선급금은 매입하거나 비용을 처리하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대체됐다 이 말이에요. 이 자산이. 그러니까 이거 나가고 선급금 나가야 되잖아요. 보통 예금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한 계약금이 지금 있잖아요. 대체됐잖아요. 그럼 이것만 뺄 줄 알면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거래처를 달아야 돼요. 그렇죠. 거래처를 안 달면 안 돼요. 그 점이 좀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에 동국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예금은 달지 않으니까 빼고 나머지는 다 달아버리면 됩니다. 힘들면 아시겠죠? 현금, 예금, 수익 비용 빼놓고는 다 달아버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창고 임차료를, 그죠? 임대인과 합의해서 임차보증과 상대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예전에 거래 한번 볼게요. 예전에 옛날 있죠. 이전에 임차료가 있었던 모양이야. 임차료가 220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근데 우리 회사는 돈이 없어요. 그죠? 월세를 못 주는 거예요. 발생은 했지만 돈을 현금을 못 줬다. 그래서 미지급했다. 그죠? 미지급금. 여기는 어디냐? 제일. 주식회사 제일이라는데 지금 돈을 못 줬다. 그죠? 220. 자, 이 상태요. 옛날에. 미지급했을 때의 상태가 요 상태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인한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임대보증금 내가 가지고 있는 퉁 까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임차보증금 할 때 보증금 돌려줄 때 이거 빼고 줄게. 뭐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단계 뭐가 되겠습니까? 미지급금 나오죠, 여기.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갚았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갚았습니까? 현금 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임차 보증금으로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래처 생기고, 아시겠죠? 자, 이럴 경우에 잘 모르면 거래처 다 달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가 여러분들이 처음 이런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가지고 거래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건 참 오래간만에 나오는 것 같아. 한 6, 7년 만에 한번 나왔다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거든요. 위의 거래는 좀 나와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걸고 나중에 있죠. 실행했을 때 임차보증금 대체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보시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채, 이것도 사채니까 오늘 나중에 할게요. 사채가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어려운 주제지만 간간히 나오는데 세무이급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다음 자료를 무시하고 제가 그저 대급금하고 여기 분기 말에 뭐야? 예수금하고 대급금하고 이렇게 네팅한다 했는데요. 매출세액이 뭐죠? 계정 과목이. 매출세액이 뭐예요? 예수금 되겠습니까? 매입세액은요? 입하면 뭐야? 대급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금은 매출세액 걷어들인 거, 대급금은 뭐야? 내가 매입세 공제 받을 거. 그럼 얼마 내야 돼요? 2,3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2,300 내야 되는데 내가 전자신고 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그럼 2,300이 아니라 2,299만 원. 그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네팅하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거를 예수금을 먼저 이렇게 봐요. 1단계. 매출세. 매입세액은 뭐예요? 2단계. 매출세액 빼고 매입세액 뺐다. 그러면 낼 게 있으면 미지급세금. 혹시, 그죠? 우리가 대급금이 더 크다면요. 여기에 미수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금이 더 크니까 내야 될 세금이 있죠. 2,300인데, 요 잡익 잡아라. 기억합니다. 전자신고는 잡익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처리 할 때 요걸 가르쳐 드렸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세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뭐 기본 우리 3점 문제를 주면 장기 차입금 나오면요. 그냥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기록할 때 장기 차입금인데 어느 시점에 도래하면 유동성이 도래할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내인데 여전히 장기 차입금으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1년 내에 갚아야 될 의무가 도래되면 그때 바꿔줘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바꿔주냐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장기 차입금, 뭐지? 아, 이거네.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뭡니까?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네요. 그러면 예전에, 이건 제 회계처리 실제 제가 만든 문제인데, 몰래? 뭐야. 저는 이거 처음 풀었는데, 그때 제 교재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연장하는 거. 그래서 그게 한 10년 전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각색했는데 드디어 나왔네. 저는 유동성 대체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전기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 장기. 그러니까 전기에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기에 장기 차입금 이렇게 중앙은행이 있나. 쉽게 안 주려고 회계 1급은 그냥 유동성 장기 부채 나오는데 2천만 원.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 이거 중앙은행 이렇게 2천만 원 이렇게 계산을 했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뭡니까? 이걸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갚아야 되는데 우리 그죠? 회사에서 갚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은행이 얘기하니까 그럼 좋아 2년 연장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얘 가지고 없애고 뭐예요? 다시 그죠? 비유동으로 지금 다시 갈아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회계처리가 나와요. 장기 차입금 없으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나와요. 그게 일반적으로 10번 내면 8번은 이거 나와요. 8번, 9번. 이거는 좀 독특한데, 일단, 제 교재에 있었잖아요. 2개 연결해놓은 주제니까 뭐 어렵지 않았지만, 한 10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걸 보면, 기출이라는 거는 계속 있죠.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점 조금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죠. 장기 차입금 하면 유동성 장기 부채를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결산분계 지금 할 때 서서히 뭐예요?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산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법인세는 2,200이에요. 2,200인데 이거를 선납세금이 얼마냐면요. 이자의 원천세 선납세금, 법인세 중간에 선납하면 860이 뭐예요? 미리 낸 거라고요. 2,200 중에서 860을 미리 냈으니까 기말했는데 미지급세금은요. 2,200이 아닐 거 아닙니까? 미지급세금은 1,400, 그죠?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 결산자를 입력해서 선납세금란에 있죠. 860을 적고 추가 계산액을 1,300 한다 이건데요. 이게 2,200이잖아요. 이거 몇 회차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결산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게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800 얼마라고요? 800 우리가 지금 뭐 했죠? 미금 분당상사잖아요. 분당상사. 얘가 지금 860 좋아요. 내가 할게요. 860 좋아요. 자, 이거 나중에 뭐 결산할 때 할 건데요. 제가 미리 선행 좀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것만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선납세금이 뭐예요? 860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요 법인세 등이 요 금액이 맞나? 요 금액이 220이 돼야 된다고. 2,200만 원 돼야 된다. 법인세 등. 여기 이제 법인세 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860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끌어온다고. 그럼 나는 1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860을 이렇게 대체해요. 860. 대체했죠? 그러면 법인세가 얼마 올라갔습니까? 860 올라갔죠, 그죠? 얘를 2,200을 추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 계산하면 뭐지? 얼마지? 134빵빵? 그럼 여기에다가 있죠. 계산기에서 134빵빵 이렇게 치면 뭐예요? 2,20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쉽죠? 아니, 올라온 거 대체해. 그리고 2,200이 되도록 나머지 거 추가 계산해. 그리고 전표 추가하면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전표 추가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거 배워드릴 건데. 그러면 이게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되고요. 여기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 날 가보면은, 여기 보시면 법인세 비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860 대체했고, 미지급 세금이 뭐야? 1341안에 있잖아요. 이 회계 처리가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동 결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 요것만 해주면 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결산자료 입력 반영란에다가 선납세금 860을 딱 입력하고 추가 계산액이 뭐야? 1340을 넣어주고 전표 추가를 하면 우리 회계 처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끝 되겠습니다. 지금 결산 분계하는 거를 미리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별거 아니죠? 기록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건 서비스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제가 두 가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합니다. 근데 간편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다. 매도 가능 증권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178번 두 번째 그 생각나야 돼요? 그거를, 그죠? 여러분들 모르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걸 치면 빵점이라고요. 항상 두 번째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은요. 얘는 지금 현재 매도 가능 증권 매각이죠. 그러면 얘는 취소공가를 찾아야 되죠. 얘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평가는 지금 요렇게 지금 평가해야 되잖아요. 평가가 뭐 이렇게 널뛰기야. 그래서 이게 보시면 얼마 1,000만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1,000만 올랐을 때 여기에서 떨어진 게 있잖아요. 300이 있으니까 300을 먼저 대체하고 그 다음에 700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네요. 어차피 중간에 뭡니까? 평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상계가 다 되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건 요거랑 뭐예요? 요 차이 나는 금액 700이 뭐예요? 잔액이 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딱 요렇게 하면 얼마가 됩니까?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요렇게 해서 얼마가 되니까 1000만 되겠습니까? 올렸죠? 일단 요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 돼요. 잔액은. 요거에서 요걸 해보세요. 700이죠?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매도 가능 증권 뭐예요? 평가이익 700 이렇게 잡죠? 맞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 계정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가 손실 잡으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돼요. 아무리 중간에 했더라도 처음과 끝 있잖아요. 그만큼이 넣고 나머지는 반대 계정 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를 이거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 나오면요 어렵지 않게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출제 되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처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처분 손실을 알고 들어가보자, 그죠? 여러분들 처분 손실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매도 가능 증권을 만약 매각했다 하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뭐죠? 178번이랑 취득원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득원가 얼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에 팔았어요? 7월 1일 2천에 매각 처분하고 매각 수수료, 그죠? 10만원을 제가 그러면 이거 10만원 차감한 후에 금액이 보통 이거 얼마 들었어요? 1990만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교해 볼까요? 그럼 190이 뭐예요? 1800인데 1990이니까 190만원이 더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90이 처분 손실이 뭐예요? 처분이익이 안 나오면 안 틀린 거라고요. 아니 회계처리 해볼 때 이게 안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항상 취득원가가 나와야 되죠. 취득원가 180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800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평가가 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 2100이네요 마지막이. 올해 2000이 매각했으니까 그럼 전기는 2100이잖아요. 그럼 취득원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1800이죠. 2100을 어떻게 빼야 돼요? 1800을 뺄 때. 이거 딱 알아야 될 점이, 자, 2100이란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재무상태표 2100이면, 매도 가능 증권이 2100이잖아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요? 1800이 돼야 되잖아요. 1800이 맞추려면 어떻게 300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취득원가가 얼마죠? 여기 두 개 해보세요, 지금. 취득원가가 1800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두 개를 네팅하면 뭐야? 참, 취득원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걸 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1단계 취득원가가 이렇게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딨지? 요렇게 하나 요렇게 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취득원가 1단계 1800이 되겠습니다. 취득원가. 맞죠? 이렇게 같이 드러내야 된다고. 건물하고 감가상각 누계 같이 드러내야지 딱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분 게. 10만원 띄고 나머지 있죠. 190이 대치차익에 밀어져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력에 의해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매도 가능 증권을 나중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